혼자 사무실을 지키다 보면 적적할 때가 있어서 유튜브를 라디오 삼아 틀어놓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이 채널을 알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 참 다양한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30대 나이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별별 인간 군상을 다 봤다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아직 제 생각 이상의 사람들도 많은 듯하네요. 그러고 보면 저도 평범한 사연은 아니었네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평범한 어린이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은 맞벌이로 열심히 일을 하시며 평범하지만 성실히 사시던 분들이셨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도 엇나가거나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공부하라, 성공해라 재촉도 않으시고 그저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라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다른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잔병 치레를 많이 했었던 몸이라 부모님께서 제 건강에 대해 걱정이 남다르셨거든요. 덕분인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남다른 애정을 듬뿍 느끼고 자랐던 저는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셨던 만큼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죠. 부모님은 욕심 하나 없이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부모님 덕분에 건강해진 만큼 보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공부밖에 없었죠. 다행히 머리가 나쁘지 않았던지 공부도 하는 만큼 성적이 나아주었고 자라면서는 몸도 튼튼해져서 학업 성취도도 점점 좋아져 갔어요. 덕분에 턱걸이였지만 명문대라고 할 법한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무사히 대학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또 열심히 노력해야 했죠. 제 또래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건 아니건 다들 취업난에 시달릴 수 없는 세대였다 보니 저도 2년 정도는 취업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명문대 정도 나왔으면 대기업에는 금방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눈을 낮춰서 저는 당시 시작 단계였던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회사 일이 제 전공 일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너무 취업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취업 준비하면서 적당히 경험이라도 쌓아보고자 싶어 들어갔던 회사였는데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제가 몰랐던 저의 재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 업무를 분담할 사람들도 없었고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시기였는데 되려 그러한 부분들이 몸은 피곤해도 좋은 점들로 다가왔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였죠. 그 덕분에 저는 일을 참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접고 거기서 임원을 달 때까지 회사를 다니게 되었죠. 몇 년 사이 회사는 급성장을 이뤄 회사 사업까지 가지게 되었고 벌써 몇 년의 경력을 쌓은 저는 그 후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지금의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딱 35이었네요. 사실 30대 중반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경력으로 따지면 아직 사회 경험이 6, 7년밖에 되지 않은 햇병아리였지만 사회적 나이로는 벌써 30 중반에 결혼을 걱정해야 할 나이였으니까요. 고려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사업을 벌이는 건 분명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시기를 넘기면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더욱 안정된 환경을 찾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내 의견 말고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이래저래 무리를 할 수는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질러 보자 생각하며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쯤 제 인생을 바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 초기 단계에 저는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타게 되었던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던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죠. 사실 제가 원래 밖에서 처음 보는 여성분께 번호를 물어보거나 쉽게 다가간 적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쑥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사람이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좋아할 수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날 와이프를 처음 봤던 저는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진상 손님 앞에서도 낯빛 하나 구기지 않는 그녀에게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겨버렸거든요. 비행을 같이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게 무척이나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고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이다 제 명함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짜고짜 이러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길에서 함부로 번호 물어보고 찝쩍거리는 놈도 아니고요.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인데 근데 그냥 이 순간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하시는 직장에서 번호 달라고 함부로 물어보는 건 실례인 듯해서 대신 제 명함에 남기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거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비행 스케줄 봐서 혹시 밥이라도 함께 하는 거 괜찮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선생님.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짐을 챙긴다며 미적거리던 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냅다 제 명함을 쥐어주고 도망치듯 비행기를 빠져나왔습니다. 대놓고 그쪽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거절하기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 명함을 드렸던 건데 사실 그쪽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기는 아쉬울 것 같아서 제 명함 한 장에 희망 기대어 건네주었던 거였죠. 그런데 정말 심장 떨리게도 제가 해외에서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낯선 이에게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그녀였죠. 그렇게 저희는 그곳에서 좋은 저녁을 같이 할 수 있었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 얘기서 듣고 나니 그때 제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 중에 연락처 알려달라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요. 그렇게 저는 운이 좋게도 그녀에게 호감을 얻게 되었고 저희는 얼마 뒤 정식으로 연인이 되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더니 용기를 내어 첫눈에 반한 사랑을 쟁취한 것이 저는 무척 기뻤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저도 사업 초기라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서 이 연애를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 덕분에 저는 도움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든 탓에 데이트 한번 하기 어려운데도 든든하게 제 편을 자처해주는 여자친구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5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어른스럽고 착한 여자친구에게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승무원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웠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도 많다 보니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잘 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미처 모르고 있던 해답들도 알려주곤 했죠.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은정이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저희는 만나게 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날 때부터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나 은정이나 둘 다 나이가 있었고
그렇다고 딱히 비혼주의자나 독신주의자도 아니었으니 결혼에 대한 생각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은정이도 둘 다 자기 일에 워낙 열심이었고 주변에 미혼 친구들이 훨씬 많은 탓에 결혼에 관하여 성급한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은 연애 오래 하다가 40 전에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제가 은정이를 만나고 얼마 안 돼요.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2달 만에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무척 힘들고 경황이 없었는데 그때 역시 제 곁을 지켜준 것이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비행하느라 피곤했을 텐데도 어머니 부고 소식에 곧장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바쁜 일손을 거들고 슬픔에 빠져 잠도 못 자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위로해 주었던 은종이에게 저는 큰 감동을 느꼈고 그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은정이와 결혼을 결심했죠. 다행인지 은정이도 말은 안 했지만 슬슬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여자친구가 별말 없기에 별 생각 없이 천천히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은정이는 나이 들어서 웨딩드레스 입으면 안 예쁘다며 제가 언제 프로포즈를 해주려나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말에 저는 제가 좀 더 일찍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자기 속 얘기를 안 하고 투정 부리지 않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제가 그동안 미처 알아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기만 했었죠. 은정이가 결혼을 기다렸다는 말에 저는 좀 더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집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버지나 저나 다른 생각 없이 더 금방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도저히 혼자 집에서 지내지 못하시겠다며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거든요. 그 덕에 제가 자취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던 저희 집이 비어있게 되었고 세를 주시려던 아버지는 그참에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하라고 하셨죠. 덕분에 집도 생기고 진행하던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도 결혼 준비가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회사 생활하시던 아버님과 전업주부 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자친구네 집안 사정은 저희 집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도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이었고 여자친구네 집도 자가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결혼이 크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정이다 보니 부모님들은 흔쾌히 허락하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지금 혼자 사무실을 차렸다는 건가? 들어보니 좋은 대학 나왔던데 왜 취직을 안 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 제가 몇 년 전까지는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느낀 바가 있었고 더 늦기 전에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겁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기 사업에서 얼마나 성공한다고. 그 학 버리면 좋은 회사도 갈 수 있을 텐데 차라리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게 낫지. 그렇게 불안한 일에서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려고 그러나? 장모님께서 가정주부이셨다고 하기에 저는 성정이 유하고 편안한 분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과 달리 그 집안의 실세는 장인어른이 아닌 장모님이셨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걱정이셨던 건지 제 직업을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따님이 고생을 하게 될까 걱정하신다는 건 저도 두 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하고 지금껏 돈 문제로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1인 기업이라 인건비 나갈 곳이 없기도 하고 이 좀 분야라는 게
꾸준히 수익성이 있는 분야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평범한 회사원 월급이지만 곧 벌이는 더 좋아질 겁니다. 뭐야? 그럼 지금껏 사업이라면서 직원도 하나 없이 회사원 월급 정도 벌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래놓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나? 엄마, 오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사업이라고 뭐 다 거창하게 하는 건가? 이제 겨우 1년 좀 넘었는데 그 정도면 엄청 대단한 거야. 얘, 너는 가만히 좀 있어. 어디 엄마 앞에서 남자친구 편을 들고 있어? 너는 그동안 의사, 변호사 선짜리 들어오는 거 다 마다하더니 결국 고르고 골라서 만난 게 월급쟁이만큼도 못 버는 사업가인 거니? 내가 너를 이러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줄 알아? 엄마, 오빠 앞에서 왜 그래 정말? 그래 여보, 사람 앞에서 너무 무한스럽게 그러네. 다들 조용히 해요. 내가 어디 못할 말 했어? 내가 오죽 속상하면 이럴까? 나 우리 은정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딸 미스 코리아 시켜라, 연예인 시켜라, 그런 거 얼굴 팔리고 고생만 할까봐 안 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 전까지 곱게 키웠다가 잘난 사이한테 그대로 건네줄 생각이었는데 못해도 있는 집 자식이나 전문직을 만나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망을 시킬 수가 있어? 은정이 너는 겨우 이런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야?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따님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크셨던 모양입니다. 30 넘도록 시집안간 딸이 대단한 사익감을 데려올 줄 알았는데 집안도 평범하고 대단한 사업가 아닌 저를 데려오니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런 장모님은 제 앞에서 실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고 덕분에 저도 꽤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 그리 모자라서 이런 수모를 겪으며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하며 저를 달래는 여자친구를 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저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어. 사실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워낙 팔불출이라 나를 너무 아꼈을 그래. 우리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잘난 줄 알거든. 스튜어디스가 뭐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봐. 사실 자기 자식 안 예쁜 엄마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나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우리 오빠 어디가 모자라다고 그렇게 말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오빠. 내가 오빠 돈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역시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던 건지 다행히도 여자친구는 어머니와 생각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고 설득하는 여자친구의 말에 다시 마음을 돌리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내어 결혼 허락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던 날, 여자친구가 그동안 장모님의 마음을 돌렸는지 장모님께서도 전처럼 저를 박대하지 않으셨고 저도 일부러 떳떳한 모습을 보이려 전부 다 주눅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따님 고생시키지는 않을 거라 확실히 말씀드렸죠. 덕분에 두 번째 자리에서는 드디어 여자친구 집안에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래도 우리 은정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건 못 믿었지만 그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하겠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한다면 자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할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저 정말 은정이한테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엄마, 우리 예쁘게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솔직히 장모님에 대해 말을 하자면 자식 사랑이 유별나시다 싶었지만 그런 게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무래도 딸이 시집가면 영영 간다 싶어 속상하고 걱정이 되실 테니 말이죠. 그렇게 결혼 시작 전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저희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며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먼저 상견례에 도착하고 얼마 뒤 은정이네 가족도 도착을 하게 되었고 어른들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시며 별일 없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장모님께서 또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사별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돈이 혼자 적적하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바쁘게 살아보려고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물려받은 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신용이라도 하다 보니 딴 생각할 겨를도 없네요. 아, 그럼 지금 서울에 계시는 게 아니라 시골에 지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 아들놈이 말을 안 했던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세 가족 지내던 서울집이 비어있거든요. 원래는 전세를 주던가 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애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에 제가 그 집 주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얘기를 하려고는 했는데 그래도 집이 있으니 애들이 큰 걱정은 없겠다 싶더군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얘기 들은 게 없어서 몰랐어요. 보통 집안이라 그래서 전세 정도 얻어주시구나 했더니 그래도 자가로 시작한다고 하니 내심 다행이다 싶네요. 이 자식 결혼시키는데 집이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죠. 그럼 사돈은 앞으로도 계속 시골에서 지내시는 겁니까? 혹시 나중이라도 다시 서울 올라실 건 아니죠? 예?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자꾸 걱정이 되었어요. 집을 따로 사주시는 것도 아니고 살던 집을 주신다니까 나중이라도 혹시 자식들과 같이 살겠다고 하실까 봐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저희 애가 워낙 착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부가 딸이 시집살이 하는 꼴을 보겠습니까? 집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 부분은 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괜히 서울 올라와서 애들 불편하게도 마시고요. 그 말에 아버지도 좀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해주신 만큼 해주신 것 같은데 장모님은 자꾸만 자식 걱정이 된다며 선을 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장모님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별말 없이 웃으며 넘어가셨습니다. 예, 안 사더니 뭐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사람 없이 혼자라 더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근데 저도 나중에 요양원 가면 같이 자식한테 기대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럼 저도 더 걱정 없겠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장모님은 여전히 사람 속을 슬슬 긁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착한 은정이를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상견례가 있고 그 이후로는 결혼식 날까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까탈스러운 장모님이 무슨 꼬투리를 잡으실까봐 걱정했는데 결혼 준비는 웨딩 플래너를 통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석을 했는지 신혼여행이나 결혼식 문제도 별탈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크게 힘들지 않고 결혼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희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며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결혼 전에 아버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미리 인사 왔어야 하는데 여기 오는 게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래, 시야가는 여기는 처음이지. 그럼 온 김에 내가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줘야 되겠구나. 시아버지 농사짓는 땅 구경이나 한번 가려냐? 너무 좋죠. 저 시골 구경 꼭 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시골 구경을 시켜주고 싶으신지 농사짓는 땅을 보여주시겠다며 와이프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야 어릴 적 매일 보던 풍경이다 보니 그냥 집에 있기로 했죠. 혹시 와이프가 아버지와 단 둘이 있는 걸 불편해하면 제가